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2022년 1월 23일인데요. 자, 오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상당히 쇼킹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200만호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200만호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100만호를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폭탄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대선 가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조금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를 겨냥하고 무주택자의 표심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200만호의 그 내실화, 그 내실성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의 구체화 공약을 좀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100만호가 넘는 추가 공급 공약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현재 언론도 이재명 지사의 이 공급 폭탄 공약이 정말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해당 부지 주변의 유주택자들, 즉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 여기에 방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요 계층, 앞으로 향후 10년 대한민국 아파트의 향방 무엇이 결정할까?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인구수,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층은 대부분 30대, 결혼을 앞둔 이런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현재가 2022년이니까 1990년대생은 현재 32살이 되겠죠. 그리고 2000년생들은 현재 22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구수 추이를 쭉 보게 되면 1989년, 1990년대생이 약 65만 명이 되고 2000대에 이르기 전까지 인구수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이때 좀 살기가 좋았을까요? 인구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2000년대에 정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2019년, 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해가 됐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인구가 엄청나게 좀 줄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향후 10년의 아파트 주로 누가 구입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대, 30대의 패닉 바잉이 좀 심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향후 10년 동안 아파트를 구입할 주요 고객들인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의 아파트 수요층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주택 공급 공약이 이 10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공급 그 예정지도 마찬가지고 실제 공급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공약이 실제로 이재명 스타일상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고 첫 삽을 뚫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까지 이 실수요층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기다리면 좋겠는데 이 10년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 말이죠. 주로 언론들은 이재명 지사의 공급 계약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정말 가능할 건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공약에서 2만 가구가 계획된 태릉, 홍릉, 창동 일대 주택 공급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인 부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미 한번 정부에서 이 지역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1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태릉 골프장 부지만 해도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김포공항을 존치한 상태로 8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점도 의문스럽다. 최초에는 민주당에서는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거기 부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필요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포공항을 이번 발표에서는 존치를 하겠다. 대신에 그 주변 부지에다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뭐 수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항공기 공해 때문에 상당히 주거질이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자, 공항 인근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고도 제한 때문인데, 공항을 이전하지 않는 채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안전 문제와 부딪히게 되고, 실질적으로 인천 계양지구라든가 부천 내장지구 경우 고도 제한을 받아 15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게 된다. 특히나 뭐 1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당정역 또는 뭐 디지털 단지역까지 지하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여기를 지하하고 그 상부에 주택을 올리는 거, 여기에 상당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13년 서울시 영역 결과에 따르면 약 38조, 지하 국철 구간 지하에만 32조가 소요가 된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5년 안에 이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뭐 확신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는 확신만 주게 되면 패닉 바잉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마련 부분인데요.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시세의 70%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절반이면 50% 아닙니까? 그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엄청난 재정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 억제, 대출 규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눈에 띄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러나 10만 가구 공급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냐,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당 평균 공급량이 600가구 정도에 불과하는데, 10만 가구라면 거의 엄청난 재건축 활성화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타일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공급 계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도 완화를 해서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는 송영길 당대표의 최초 당대표 출마 공약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2030 청약 포기자들,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방점을 찍고 표심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청약 물량을 또 30%까지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40대 50대 무주택자들이 또 반발을 좀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줄어든 일반 분양 물량에서 청년목을 떼어내게 되면 40, 50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단 현재는 부동산 공약이 워낙 표심을 좌우하는 공약이다 보니까 부동산 공급 계약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너무 무리한 공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물론 정확한 입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입지들의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할 것인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용산공원이라든가 군부대 이전 때문에 이제 2030년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장기 공급 계약이다 보니까 처음에 살펴봤던 출생 연도를 고려했을 때 199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이 10년 동안 과연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비행기 소음이라든가 고도 제한 때문에 적합치 않는 부지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공급량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급 물량이다. 따라서 뭐 100만 원을 더 공급한다. 이것이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추진력 때문에 첫삽을 뜰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국민 분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공약이 대선 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